최민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얼마나 남양주 갑 국회의원 예. 최민희입니다. 예, 얼마나 바쁘십니까? 바쁘네요. 예.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세상에. 그때부터 자료 보고 이래서 지금 약간 졸린 상태입니다. 잠을 깨워드리겠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 저희가 커피라도 드리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과방위원장 되시고 이사도 안 온 그 과방위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뵙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오전 10시부터 지금 뭐 진행 중인데요. 국회 법사위에서 방송 4법 지금 김현 간사가 법안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늘 통과해달라고 강력히 요청 드렸고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오늘 통과해야 7월 4일 이전에 이제 본회의 통과합니다. 그래서 강력히 요청드렸고 오늘은 청정구역이 좀 깨져서 그동안은 청정구역이었는데 좀 시끄러웠더라고요. 그래서 과방위도 2시에 계획되어 있어요. 오늘. 그런데 거기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요. 상당히 긴장감이 도는 국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금요일 날 있었던 국회 과방이 아주 조곤조곤 그냥 따박따박 이런 그 과방이었고 법사위도 상당히 밀도감 있게 증인 신문이 이제 오고 갔는데 오늘은 의원들 간의 고성 굉장히 이제 지금 세게 있다가 지금 어쨌든 뭐 법안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과방위도 그렇게 되겠죠? 저는 의원들 간의 고성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 질서 유지를 위한 최대한의 위원장의 권한을 다 행사하겠습니다. 조용히 법에 따라. 고성 이런 거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고성 지르고 이러면 경고하고 그리고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엄중한 가운데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그 통과가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7월 그 마지막 국회 회기가 7월 4일인가요? 4일까지입니다. 그럼 7월 4일 이전에 사실상 이제 방송사법은 국회를 통과되는 거고 다시 이제 또 대통령에게 넘어갈 텐데 거부권을 또 행사를 하겠죠. 방송 장악을 계속 하고 싶을 테니까. 이 법은 방송 3법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뽑는데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법이에요.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도 집권하면 방송 장악이나 혹은 방송과 협조적인 관계 유지하려고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걸 사회단체와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데 100명의 배심원단이 사실상 뽑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민주당에게도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면 또 합니다. 또 합니다. 그날 바로 또 똑같은 내용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또 일단 여당 쪽에서도 공영방송 장악 금지법이라며 법안을 내겠다고 했으니 좀 기다리고 안 내면 이미 제가 제 독자안을 낸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당론에 따라 갔고 제 독자적인 법안 또 낼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청정구역이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 7개 상임위를 이제 다 받기로 하고 이제 들어온 것 이것은 어떤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사위 특히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보고 그 자리에 증인들이 나와서 선서 거부도 하고 저항을 했습니다만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에 대한 찬성률은 늘 70%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보수 지지자들도 최혜병 특검은 찬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님들 특히 정청래 위원장이 마지막에 김경호 변호인하고 1분 배틀 임성근 사단장하고 그게 모든 집약체였고 임성근 사단장이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했고 그런데 오리발 내밀고 있다는 것 그게 두 사람의 표정에서 완전히 검증됐고 그리고 신범철 차관 그분이 그냥 얼렁뚱땅 넘기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도 이 판이 정말
자기에게는 너무 싫어서 네. 했는지 모르지만 회수와 관련하여 최소한 대통령실과 얘기를 했다. 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네. 거죠. 그러니까 예, 회수 관련. 그러니까 회수 관련해서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걸 시인했어요. 네. 유대양면하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예. 자기가 먼저 경북청에 전화 안 했다. 그렇죠. 경북청에서 전화 왔는데 부재중 콜이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전화가 올 테니 회수해라. 예.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걸 폭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개가 엄청난 진전이고 네. 그게 성공한 것은 이번 청문회가 성공한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네. 이건 특검 가야 돼. 그렇습니다. 이런 동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예. 정말 22대 민주당이 정말 정치 효능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21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무기력감과 진짜 너무 답답하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난한 과정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현장을 함께 뛰었지만 이제 지난 총선이 끝나고 총선에서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올 여름 지나지 않아서 6월 첫 번째 국회가 열리자마자 청문회로 이렇게 국민들을 속 시원한 김정미 변호사를 제가 이제 그날 현장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눈물이 나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변호사님 왜 눈물이 납니까? 했더니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막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저게 바로 국민 마음 아니겠냐. 저 마음이 내 마음 같아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갱년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광경을 지켜봤던 저는 제 추측은 용산이 들어가서 막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지금 백령도로 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백령도로 가고 그때 누구는 뭐 절에도 가고 그랬는데 돈 많아요. 시간 많고. 돈이 많고 시간이 많다. 정말 저희는 백령도에 가서 있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 가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일이 너무 저희는 많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소처럼 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쥐처럼 부지런 그런 거고. 그래서 사실상 백기투항한 거고요. 그 백기투항의 이유는 그 특히 법사위를 보고 그다음에 김홍일 위원장이 과방위에서 쩔쩔매는 걸 보고 들어가서 방어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자, 지금 보면 벌써 이제 국회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 지금 다 청문회 열리고 있고 앞으로는 정무위에서 액트지오 관련된 석유 문제 그리고 그 산자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열릴 텐데 오늘 보신 것처럼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정당인으로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호위대 이렇게 하면 이게 국회의 본질을 좀 해치는 행위 아닙니까? 아니 뭐 본질을 해치시고 뭐 그것도 의정활동의 한 행태죠. 그냥 국민의힘 전체가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겠다. 그건 국민의힘의 전략적 방향 같아요. 그래서 그거 존중합니다. 민주당은 따박따박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하상임위가 국토위입니다. 국토위는 김건희 여사 처가와 그 일가의 양평도로 땅과 양평 고속도로 의혹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국토위도 하상임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뭐 국민의힘이 그렇게 일종의 뭐 방해 공작 비슷하게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따박따박 가야 되는데 상임위원장을 이제 선출을 하게 되면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또 커지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공전되고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국힘이 상임위 가져간 곳은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국토위 그러니까 이런 소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문제가 있는 곳이라거나 최혜병 특검법 관련한 곳이라거나 뭐 방송 장악을 저지해야 된다거나 그다음에 과학 분야 R&D 예산 삭감으로 나라 10년 미래를 망치는 결정을 한 부분들이 있는 곳은 저희가 위원장을 다 고소한 겁니다. 그리고 당 내부에서 일부는 타협하고 뭐 운영이 넘겨줘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뭐 물리치고 우리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가겠다. 그래서 고소한 거고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 고수 결정 그리고 단독 국회 개원하고 그리고 뭐 법사위 과방위 운영이 다 열어라.
이뚝심은 이재명 대표에게서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한다 하면 한다 이런 거고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스타일이 하면 하는 거지 뭘 그럽니까 이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사실은 내부에 좀 이렇게 반대 기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표면화될 수 없었다. 그렇게 보고 이제는 그 정말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기서 뭐 이렇게 좌고우면 하면 그건 뭐 가다가 중지곳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참에 그 액트지오 문제라든가 명품백 문제라든가 양평도로 문제는 국정조사 트랙을 바로 태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국조 트랙을 타야 된다. 특히 최혜병 특검만 입법청문회만 하더라도 왜 임성근 사단장을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그 본질은 아직 못 나왔거든요. 아니 근데 임성근 사단장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게 그 대목이 참 진짜 왜 그런지 모르시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흔히 국정조사 트랙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상임위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특위 구성은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고 특히 여기서 반대하는 여당이 쓸 수 있는 전술은 여야가 특위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여당 특위위원을 제출 안 하면 이 특위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사실상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하는 게 현실적인 아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그 미래에 또 어떡하지? 윤석열 정권이 이러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데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그 미래 예측 변수까지 그리고 이 정권은 대통령이 2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2명이다? 네, 그렇게 다들 얘기하던데 V1, V2다.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걸 다 예측해서 이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되게 이제 기자들은 질문하는 거지만 당내에서 대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타협하자, 그러니까 협치하자, 그러니까 조절하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통하여 최혜병 죽음과 관련한 수사 외압 특검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지시켰듯이 과방위에서 저희가 야 정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진짜 위원장 자격이 없구나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듯이 이렇게 그냥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따박따박 하면 됩니다. 근데 실제 그날 당일날 법사위가 너무 세게 주목을 받아서 과방위가 사실상 주목을 많이 못 받았는데 그날 김홍일 위원장을 향한 질타하신 게 또 상당히 화제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됐죠. 그게 그 금요일 날은 아니었고요. 갑자기 토요일부터 좀 화제가 되고 그 관련 동영상이 막 조회수가 지금 5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상당히 뒤늦게 본 것 같아요. 뒤늦게요. 왜냐하면 첫날은 법사위 보느라고 집중하다가 근데 거기서 사실 저도 놀란 게 제가 단순한 걸 물었어요. 권익위원장이면서 동시에 방통위원장을 수락하고 방통위로 가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최소한 권익위원장 그만둬야죠. 그 심리가 뭐겠습니까? 제가 오늘 연달아 물을 거예요. 그 심리가 뭐겠습니까? 그 부분을 물을 건데 사실은 그게 공직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질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랬더니 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규칙에 따라 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규칙 당장 가져오라 그랬죠. 물론 안 가져왔죠. 그거 이제 물어야죠. 규칙 왜 안 주십니까? 이것도 물을 거고.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수락했는데 그런 방송 혹은 통신에 대해서 평소 지대한 관심이 있었냐. 그걸 계속 묻는데 총 45초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총. 그게 이제 꼭 정지화면처럼 된 그 부분. 근데 보통 관심이 지대하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저에게 저항을 했죠. 법조인은 자격이 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차고 넘치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 특별히 방송과 통신에 관심 있냐. 그랬더니 답을 계속 못했고요. 그 답을 못한 이유는 관심 있다고 말하면
그러면 그게 경력으로 증명돼야죠. 제가 당장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방송 관련. 그러니까 결국 호위무사 하려고 내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가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외에도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팩트를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요. 그건 이제 조성은 처장이나 이현 국장도 마찬가지인데 이현 국장은 이제 MBC 박문진 이사가 임기가 만료되면 이번 임기가 그러면 뭐 김홍일 위원장이 임기 만료 전에 임명하겠다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임명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답 안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했던가 뭐 취지 뭐 그런 거였고 그래서 제가 이현 국장한테 물었죠. 그랬더니 지금 있는 이사들이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새 이사 안 뽑으면 MBC가 망합니까? 박문진이 정지됩니까? 답 못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현재 이사들이 박문진 이사하면 되고 MBC 사장은 임기가 많이 남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기 계속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방통위의 그 2인 체제 운영에 대해서 사실상 좀 기괴한 답변을 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뭐냐면 5인 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 건데 2인 체제가 2인 체제가 그런데 이게 불법이 아니다. 실제로 문제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우선 그 2인 구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그래서 제가 물어요. 그 합의는 누구와 누가 합의하는 거냐고 물어요. 그날. 그랬더니 상임위원 간 합의라 그래서 제가 그래가 그게 틀린 거고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행정부와 국회의 합의 그리고 국회도 정확히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불법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딴 거는 뭐 다 답을 뭐 적절하지 않다 뭐 그렇게 답하면서 이 부분만 확실하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건 본인의 거치와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그 2인 구성 방통위가 중요 결정들 뭐 74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2인 체제에서 불법이다. 그럼 본인 스스로 제가 불법했으니까 저 잡혀갈래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뭐 2인 구성하에서 YTN 사용화 최종 의결한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댓글들을 보니까 진짜 자격 없다. 저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이냐. 이게 주였어요. 그러니까 탄핵 때 박근혜 탄핵 때 행상 책임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똑같이 그 행상적 의미의 자격 없고 그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확대해서 보면 이게 전 국민께서 보신 국민께서 인지하신 게 아닌가. 근데 답변 태도가 굉장히 좀 우물쭈물. 그게 전략이죠. 전략이다. 그분이 뭐 몰라서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우물쭈물하는 척하면서 넘어가고 제가 뭐 잘 압니다.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직원들이 저한테 그래요. 저 국회의원들 쇼하는 겁니다. TV 있을 때만 저래요. TV 나가면 다들 그 나가고 흩어지니까 조금만 버티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원들이. 김홍일 위원장한테도 그랬겠죠. 그런데 TV 카메라 하나도 없는데 다 밀도 있게 한 겁니다. 22대 민주당 과방위원과 이준석 위원과 이혜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방송위원장 등에 대해서 그 직원들이 했던 그 관례 있잖아요. 그 법칙 다 깨졌습니다. 관례 법칙이 다 깨졌다. 아니 근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뭐 미디어오늘 보니까 김현, 최민희, 이준석 한 목소리로 방통위 비판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세 분 뭐 합의 잘 맞으십니까? 이준석 위원 워낙 센스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히 그 대통령의 말을 빌려와서 사람에 충성하냐 그 얘기가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김현 위원은 직전 방통위원 아닙니까? 단식까지 했으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조성은 처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위 간담회를 통해서 중요 그러니까요. 결정이 예. 조정된다는 듯한 얘기를 해서 중단시켰죠. 회의. 네. 김현 의원 요청으로. 맞습니다. 위원회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주장한다. 조정한다. 근데 이거 자체가 방통위 회의 원칙에 위배되는 그럼요. 발언이다. 그래서 제가 국가기관이 그렇게 운영 안 된다. 네. 너 답 똑바로 해라 이렇게 예. 얘기했고 김현 의원이 예. 너 그거 위증이야. 이렇게 해서 예. 책임질 준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위증이면 고발할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다 해놨어요. 지금 간담회에서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그렇죠. 간담회 자료. 요거 관계해서 그 이준석 의원이 센스 있다는 게 우리가 이거 주고받잖아요. 이준석 의원하고. 그때 메일로라도 주고받은 거 있으면 내놔라. 간담회. 사전 조정 과정을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과정에서 메일, 카톡, 뭐 다 텔레그램 내놔라. 이런 거 있으면 다 내놔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오늘 그 자료 뭐 왔습니까? 받아야죠.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기록이 오후 없는데 2시에 회의인데. 기록이 없는데 그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국가기구의 위상을 추락시킨 거죠. 근데 실제 이럴 수 있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 의견을 조정한다는 게? 간담회는 그냥 간담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2명인데 무슨 사전 조정을 합니까? 그것도 대통령 추천목 2명이면 오직 티키타카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저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했고 직무대행까지 했고 김현 의원이 직전 방통위원인데 그 앞에 대고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런 거예요. 차 마시면서 뭐 이거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일어나면 그걸로 조정됐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고는 회의 들어가서는 형식적인 절차만 밟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 진짜 위험한 거 아닙니까? 위험한 거죠. 이견은 회의를 통해서 조정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다시 확인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당이 조금 곤란한데 어쨌든 오늘 법사위에서 방송사법, 방통위 설치법까지 이제 그 2인 둘이서 회의 못 열게 하는 4인이 돼야 회의를 할 수 있고 이 중에는 이제 반드시 야당이 포함이 돼야 회의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3인으로 누군가가 3인 의결이다 하면 거기에 단서 조항이 달려야 돼요. 반드시 야당 추천 1인이 들어가야 된다. 4인이면 그럴 필요가 없죠. 4인이면 당연히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이유를 달 게 없다고 판단하는데 여당에서는 이게 민주당의 공영방송의 영구장악법이다. 이렇게 아예 그런 입장을 정하고 과방위에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내용도 모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21명의 이사 중에 국회 추천 몫이 5명입니다. 그중에 민주당이 아주 많으면 3명이에요. 이 3명이 21명을 조정할 수 있으면 그거는 그냥 찍소리 하지 말고 인정해야죠. 슈퍼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21명 중에 6명을 방통위원장이 택한 미디어학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방통위원장의 영구장악법이네요. 그럼 방통위원장은 누가 임명하나요? 대통령이 임명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영구장악법이네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국민을 정말 개 돼지로 보는 겁니다. 너무 똑똑하세요 국민들이. 이미 다 판단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민주당의 약점은 뭐냐?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했냐예요. 잘못한 겁니다. 잘못했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이런 법을 하겠다고 나선 거 아니죠? 잘못해서 심판당해서 정권 뺏겼고요. 정권 뺏기고 이제 제대로 하려고 이제는 합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 오늘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서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나요? 출석 안 한다고 제가 지금까지는 보고 받았습니다. 언론에는 출석하는 걸로. 그러면 또 바뀐 겁니다. 아니요, 제가 어제 본 거라서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출석을 안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가서 뭐 오시면 또 오시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다음에는 증인 요청하겠습니다. 증인 요청. 와야 돼요.
안 온다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그거는 모르죠. 뭐 물어봐야죠. 예. 그 불출석 사유서를 봐야 됩니다. 네, 제가. 근데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제 최민희 의원실에서 네. 이게 사실 라인 그 야후 사태가 촉발된 게 사실상 라인 측에서 정보 유출. 그 개인정보 51만 건의 정보 유출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한국에 무슨 책임을 물어서 네. 일본의 총무성이 이거 경영 문제까지 이거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일본 기업의 솔루션이었다. 그러니까요. 일본 기업이 보안 담당은 일본 기업이 하고 맞습니다. 있었으니까 자국이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책임을 물어서 경영권에서 손떼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네. 저희가 그거 예. 단 특종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겨레한테 특종 줬습니다. 저희가. 네. 저희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위원장실은. 서포트만 하려고 하는데 네. 그게 뭐 어쩌다 보니 편의점에서 특종하시지. 특종 줬습니다. 한겨레에 특종하셨어요. 네, 우리 의원실에 네. 거의 이렇게 꽂히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뭐 오늘 아침 단독 보도가 나왔네요. 최수연 대표 과방위 출석 안 한다라는 네, 건데요. 네, 네. 저 그렇게 보고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 측이 나와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외교 문제가 예, 그러려면 네. 네, 정권 윤석열 정권이 네. 그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죠. 일본 편 안 들어야죠.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정부 눈치 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정부 눈치도 봐야 되고 예. 또 일본의 그 현지 라인이 일본에 있으니까 예. 일본 정부 눈치도 봐야 되고 예. 이럴 때 기업이 정말 소신 있게 자유롭게 네. 기업 활동을 하려면 네. 대한민국 정부가 예.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와 라인을 그걸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일본 네. 정부와 싸워줘야 되는데 네. 일본 정부 친화적인 행태를 보이니까 예. 지금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네.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인으로서 기업의 이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자기 편 들어줄 데가 없는 거네요. 사실상 정부가 국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야죠. 예. 만약에 그 계속 안 나오겠다고 하면 증인 채택합니다. 증인 채택 필요하면 증인 채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국회법에 따라 네.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그 과방위 전체 회의는 뭐 예를 들면 네. 제가 그 몇 요일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뭐 네.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네, 연다. 네. 예. 그다음에 법안 소위는 뭐 수목에 예. 연다. 요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 저희는 꼭 과방위를 열 거거든요. 예. 그리고 현안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원안위를 저희가 증인 채택을 못했는데 예. 원안위원장을 네네. 이번에 또 원전 누출 사고 있지 또,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과방위를 또 열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당장 이 네이버의 기술 인력들에 대한 고용 네. 불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는 사실 네이버 대표를 좀 불러서 네. 국회 차원에서 뭐 대책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기술 이전 문제도 네,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예. 네. 그리고 제가 그 19대 국회에서 가장 싫었던 게 저를 강경파라고 하지만 전 의회주의자예요. 야당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의회주의자라는 게 뭐냐면 자꾸 꼴빛하면 장외투쟁하고 국회를 안 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상임위가 언제다. 그 본회의가 대정부 질문하면 준비를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아까워가지고. 예, 써먹지도 못하고 네, 왜냐하면 지나가 저는 버리고. 내가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서 네. 내가 이걸 폭로하는 게 더 야당이 예. 그 국민 여론에 다가가는 건데 왜 맨날 장외투쟁만 하냐고 보도도 안 해주는데 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늘 네. 제가. 예. 그래서 그러면서 막 장외투쟁하고 보이콧하고 과방위가 안 돌아가면 월급 받는 게 죄송해서 제가 네. 후원회도 안 했잖아요. 그러셨구나. 네, 저는 밥값하고 싶습니다. 네. 하여간 국회를 열어서 이런 거를 따박따박 따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증인으로라도 채택을 해서 불러서 물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서상원 스테이지 X 대표도 안 나온다고 하네요. 27일엔 나옵니까? 사실 이게 제4 이동통신 취소 사태가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거는 네. 대표적인 정책 실패. 정책 실패다. 예, 저는 이거는 총선 앞둔 그 졸속 추진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관련 자료가 네. 지금
아직 많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민주당이 팍팍팍 진행하니까 국회가 굉장히 오래전에 연 거로 생각하시는데 저희 5월 30일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이제 25일 된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저희가 국회가 원을 연 게 6월 5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상임위원장들을 뽑은 게 6월 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월 7일이고 오늘이 25일이니까. 25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막 눈높이가 점점 올라가서 높아져서 이거는 왜 안 그런데 돼요, 저거는 왜 안 돼요 할 수 있는데 제가 확실히 약속드리는 것은 네. 제 스타일대로 팩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그 팩트들에 걸맞는 형식을 결정하고 그게 현안 질의가 될지 국정조사가 될지 무엇이 될지 결정하고 결정되면 흔들림 없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지 X도 사실은 막상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4,301억을 써냈는데 너무 웃기잖아요. 돈이 없는지 돈을 못 내서 돈을 낼 수 있는 기업인지 못 내는 기업인지 모릅니까? 액트지오도 몰랐어요. 법인세도. 그러니까요. 그거를 모릅니까? 그 법인세 못 냈다는 거 정부가 발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자들이 그냥 시사인이 단독했습니다. 그 단독도 뭐 그렇게 거창한 단독 아니에요. 미 재무성 어디 들어가 보니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상 뭐 그냥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한 건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32분 지나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과방위에 또 눈과 귀가 쏠릴 텐데 이 점을 좀 유의해서 국민들께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류일임 방심위원장이 나옵니다. 민원 사주, 청구 민원 의혹의 당사자인데 그것을 그 민원 서류 유출로 바꿔서 지금 엉뚱하게 검찰이 방심위를 압색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의제를 A를 B로 왜곡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류일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과연 이게 민원사주 청부 민원인지 민원자료 유출 문제인지 꼼꼼하게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방통위원회가 했던 방심위 감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현주 그다음에 이광복 그리고 뭐 여러 명이 잘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정당했나 따져 볼 거고요. 근데 YTN 사형화 과정이 법적으로 타당한 절차를 거쳤나. 유진그룹은 방송사를 인수할 자격이 있는 그룹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인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다 보니 지역에서 후원회 조직을 못했습니다. 후원회 조직이라 하면 제가 이제 지역에 계신 유지분들을 좀 만나면서 후원금도 뭐 수백만 원씩 받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지역 사무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여러분의 소액 후원으로 다액 후원도 아니고 소액 소액 10만 원. 10만 원. 그거 이제 전액 세금 환급 되니까요. 소액 후원으로 저에게 힘 좀 실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 민주당 전준 위원장의 친명이라는 표현을 꼭 쓰네. 친명 사선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다. 박범계 의원이 뭐가 친명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했는데 친명 사선이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친문이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그 법복을 벗고 나와서 속세에 나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친노 호소인이고요. 그리고 친문은 확실합니다.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게요. 이게 이제 제가 버려진 친문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대개 친문은 대통령이 내각에 불러들이거나 청와대에 불러들인 사람들이 친문입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은 친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짧고 굵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회 과방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